안녕하세요. 영남탐정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바람 피우는 남자들 과연 고쳐서 데리고 살아도 될까? 아니면 이 바람 피우는 행동들 고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바람 피우는 남자들, 저는 사실 바람 피우는 유전자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원래 그러니까 타고나는 게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바람을 피운 경험이 있다, 경력이 있다, 바람기가 많았다. 그런 경우에 자식도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 그리고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분들, 요 두 케이스를 놓고 봤을 때는 의외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쪽에서 바람날 확률이 높습니다. 결핍이 많이 되어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가는 거예요. 이 여자의 행동으로 인해서,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마음이 가는 상황, 이런 상황이 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보다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분들이 바람날 확률은 높다. 이제 여기에서 반박하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바람이라는 거는,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바람이라는 거는 이제 어디 업소에 가가지고 업소 아가씨를 상대로 이제 관계를 가지고, 또 아니면 뭐 돈을 지불하고 이제 뭐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행위를 한다든지, 이제 같이 즐긴다든지 뭐 이런 상황은 바람으로 저는 포함을 안 시킬게요.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릴 때는 물론 이게 부적절한 행동은 맞습니다. 이혼을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이거는 이혼 사유도 충분히 될 수 있고 부적절한 행동은 될 수 있지만, 이런 경우에 지속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는 않다. 이 마음을 나누고 만나는 경우가 그리 흔치는 않다.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제적으로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그런, 예를 들어서 거래처 사람들이 하고 이제 접대자이기 때문에 이제 룸사롱이나 이런 데를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2차를 간다든지 이런 상황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실 제가 여기에서 바람으로 따지면, 바람으로 규정 지으면 안 된다는 거는 왜 그러냐면, 이런 부분을 따지고 들면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안 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면은 그리 안 할 것 같습니까? 이거는 남자의 본능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본능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는 제외를 시키자는 겁니다. 이제 사실 마음 먹고 이 여자가, 그리고 그것도 이제 젊고 예쁜 여자가 마음 먹고 남자를 꼬시려고 들면은 이게 그렇잖아요. 누군들 정말로 예쁘고 젊은 여성분들이 저희 방송을 보실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분들이 과연 내가 밖에 나가서 내가 마음먹고 남자를 꼬시려고 하면은, 하룻밤 잠자리를 위해서 남자를 꼬시려고 한다면은 다 자신 있어 할 겁니다. 그게 바로 여기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자의 본능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는 제외를 시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는 바람이라는 거는 마음적인 교류가 있고 심적인 교류,
정말로 사랑을 하는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속적인 만남을 가지고 뭐 육체적인 관계 외뿐만 아니라 이제 마음적으로도 사랑을 하는 관계, 이런 관계를 바람이라고 규정 짓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분들이 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에 비해서 바람날 확률이 높은가? 이게 마찬가지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은 바깥에 나가서 뭐 이런 그런 자리나 접대 자리나 이런 곳을 통해 가지고 여자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 상황도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쉽게 그런 관계들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어요. 근데 원래 그렇잖아요. 뭐 예전에 어릴 때 19금 이런 거 못 보게 하니까 보고 싶고, 이제 술 담배 학생일 때 술 담배를 못하게 하니까 하고 싶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정말로 이제 그냥 마음 놓고 뭐 내가 술을 마셔도 되고 뭐 담배를 피워도 되고, 정말 알코올 중독이나 아니면 술을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이제 그렇게까지 막 자주 술을 마시고 이런 분들 많지 않잖아요. 물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있는 건 아는데, 이제 이 부분은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 저도 그렇거든요. 어릴 때 학창 시절에 이제 못하게 하니까 실질적으로 술도 저는 잘 못 마십니다. 못 마시는데 그때는 술을 그렇게 마시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못하게 하니까 하고 싶어하는, 먹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존재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심리가 있고, 그리고 왜 금지된 관계 이런 거를 조금 더 거기서 스릴을 느끼고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에 대한 그런 욕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제적 여유가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잠재적으로 바람날 확률이 높습니다. 자, 지난번에 제가 못난 남자들이 바람이 잘 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비슷한 맥락인데, 이제 이 남자는 내가 첫사랑이었고, 일찍 나와 결혼해서 지금까지 뭐 15년간 가정을 유지해왔다. 한 번도 이 남자는 다른 여자를 본 적이 없다. 확신하십니까? 그런 경우에 절대로 확신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경우에 제가 말씀드린 케이스 있죠? 이 케이스 굉장히 바람나기 좋은 환경입니다. 이제 이 남자가 뭐 경제적으로도 그냥 뭐 별 볼 일 없고, 거기다가 이제 뭐 외모도 크게 뭐 잘나지 않았어요. 근데 나만 바라보고 나만 사랑해 줄 것 같아서 정말 진심이라 느끼고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 남자가 바람이 난 거예요. 충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이런 경우에 바람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하는 게, 일단 이 남자는 처음 이제 어릴 때 여자를 어릴 때부터 많이 만나고 본 남자들은 뭐 여자를 어릴 때부터 많이 만나본 남자들은 뭐 오히려 바람날 확률이 적다고는 못하겠는데, 그래도 요런 케이스보다 바람날 확률이 적습니다. 요런 경우에는 있죠, 내가 내 주제를 아는 거예요. 내 주제를 알기 때문에 내가 이
지금의 와이프를 처음에 만났을 때 이 여자한테 진심으로 이렇게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줄 알고 사랑해야겠다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접근을 하고 결혼을 했는데 살다 보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맨날 먹는 밥 질립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게 와이프가 정말로 사랑스럽더라도 이게 처음 보는 여자가 나한테 관심을 보인다? 그러면 이런 남자들은 잘 넘어가요. 오히려 잘난 남자들이나 이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마음을 주고 만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가 나한테 접근하는 의도가 뭔가를 생각을 해보기 때문이에요. 나는 유부남이고 이 여자는 그냥 순수하게 그냥 나하고 잠자리만을 위해서 접근을 하는 거거나 아니면 이 여자가 나한테 뭐 내가 경제적으로 좀 부유하기 때문에 나한테 이렇게 접근을 해가지고 좀 용돈 받아 쓰기 위해서 그런 의도로 접근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런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남자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여자가 나한테 왜 이러지? 뭐 전혀 나한테 이런 마음으로 접근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의심을 안 합니다.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설레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좋아서 만난 사람 외에 평생을 살면서 자기한테 호감을 보여가지고 먼저 접근하는 여자가 있다.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넘어간다고 봐야 돼요. 몸과 마음을 다 쏟아 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난 남자들이 바람이 날 확률이 높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느 순간 돼가지고 일이 갑자기 잘 풀렸을 때 이때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게 상황이 그렇게 만드는 건 아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바람피는 유전자는 타고나는 거예요. 타고난 유전자가 있는데 나는 바람피는 사람입니다. 바람피는 사람인데 이때까지 그런 조건과 환경이 받쳐주지 못했기 때문에 바람을 필 수가 없었던 거야. 근데 일이 어느 정도 잘 풀리는 순간 딴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은 원래 바람 피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그때 터져 나오는 거지 이게 갑자기 사람이 변한 건 아닙니다. 그거를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의뢰를 받다 보면은 이런 의뢰가 굉장히 많아요. 나만 보고 나를 몇 년간 따라다녔는데 평생을 내밖에 모르던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한다니까 너무 충격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여자분들이 많습니다. 의뢰인이 많아요. 근데 원래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거는 저도 사실 뭐 과학적으로 뭐 증명할 수는 없겠지만 통계적으로 봤을 때 너무 흔한 경우다 보니까 저희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그렇지 않겠어요? 정말로 대학을 나가 정말 가정 환경이 어려운 상태에서 이제 지금의 남편이 어렸을 때 학생 시절에 군대에 갔다 와서 정말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법고시 준비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이제 계속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돼가지고 어느 순간에 그 합격을 하거나 내가 이 취업에 성공을 했다. 안정적인 직장에 취업을 성공했다. 그런 경우에 이 사람이
갑자기 변했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흔히 있는 소재죠. 이제 뭐 사법고시 준비하는 남자친구를 정말 딱 정말로 잘 챙기고 불평불만 하나 없이 내가 돈 벌어 가지고 내가 밥 사 먹이고 뭐 데이트 비용도 내가 내고 이렇게 지내면서 이제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아니면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내가 헌신적으로 이렇게까지 했는데 상대 남자가 갑자기 행동이 돌변했을 때 충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남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남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물론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열등감이라면 이제 여자친구한테 미안한 마음도 있고 여자친구 또는 와이프한테 미안한 마음도 가지고 있었을 거고 그리고 또 이 사람에게 감정적으로 불만도 상당히 쌓여 있을 가능성이 커요. 이게 그렇잖아요. 그냥 내가 이 사람을 좋은 목적으로 케어하는 상황이더라도 아무래도 기에 눌리게 돼 있어요. 상대방은 기에 눌리게 돼 있고 경제적으로 뭐 이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거나 이런 한쪽에서 너무 이렇게 부담을 많이 짊어진 상태에서는 상대 쪽에서는 당연히 열등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상하관계가 명확하죠. 근데 그런 감정들이 쌓여갔을 수 있어요. 자기는 정말 잘해줬다고 생각을 할지언정 남자 입장에서는 물론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지만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낸 열등감이에요. 자기 스스로가 그런 열등감을 만들어내 가지고 스스로가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내가 예를 들어가 사법고시를 패스했어. 그래가지고 판검사가 됐다. 판검사가 됐는데 그렇게 가면은 또 주변에 보이는 사람들이 사회 고위층이잖아요. 그러면 이때까지 내가 알던 여자친구 못된 생각이죠. 아무것도 아니게 보이는 거야. 자기가 생각할 때는 자기는 이제는 이 사람들하고 수준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고 여자친구는 내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다시 한번 생각해요. 처음에 사법고시 패스하기 전에는 정말로 내가 사법고시 패스만 하면은 정말로 이 여자한테 잘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막상 패스하고 나면은 이게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니까요. 그러면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수준에 올라와 있는지 진짜 못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이게 인간의 욕구입니다. 본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바람날 확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 뭐 이 극단적인 비유를 들었는데 이런 게 아니더라도 내내 뭐 소규모 자영업을 계속 해오다가 계속 실패만 하다가 맨날 빚만 지고 뭐 돈도 남자친구한테 돈도 빌려주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게 어느 뭐 하나가 잘 돼가지고 돈을 잘 번다. 그러면 이제 자기도 자기 목소리를 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이게 곱게 보이겠습니까? 곱게 안 보이겠죠? 그러면 이때까지 그렇게 했던 것들이 생각날 거고 억울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남자 입장에서도 그래요. 남자 입장에서도 자기 딴에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았다 이거지. 이게 사실 사람의 심리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게
맞다 아니다를 규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바람을 피우는 것은 확실하게 부적절한 행동이고 열등감에 찌든 못난 남자의 행태입니다. 이거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람 피우는 바람기는 타고난다. 유전적인 요인이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다가 이때는 못할 뿐이에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겼을 때 갑자기 변한다. 요 두 가지 요소가 딱 맞아떨어지는 사람이 있으면은 이 사람은 절대로 고쳐서도 데리고 살 생각하지 마세요. 요거는 못 쓰는 남자입니다. 요 부분을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정말로 한 번 실수로 인해 가지고 이 가정까지 깨기 싫다. 너무 두렵다. 이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애들도 있고 뭐 주변에 시선들도 있고 그러면은 당연히 가정을 깬다는 거는 쉽게 생각할 수는 없는 문제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이런 케이스는 사람 자체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고쳐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차피 헤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속이 문드러지더라도 애들 다 클 때까지, 다 키울 때까지 참고 살거나 아니면 당장에 헤어지거나 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 뭐 그래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제가 바람이 아니다고 말씀드린 거 이게 바람이 아닌 건 아니에요 사실. 근데 제가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부분에서는 바람으로 규정 짓지 않았습니다. 근데 뭐 업소를 자주 다닌다거나 이런 남자분들 정말 와이프 입장에서는 싫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남자하고 같이 살려면은 같이 살고 싶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을 인정하는 수밖에 없어요. 마음을 조금 내려놓으세요. 아니면 단호하게 그 부분을 문제 삼아서 이혼을 한다거나 선택은 본인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런 남자들 과연 그러면은 고쳐서 살 수 있을까? 저는 사실 추천드리진 않아요. 안 고쳐집니다, 이거. 고쳐지는 케이스가 흔치 않아요. 없다고도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흔히 있는 경우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내가 바람 피우는 남자하고는 도저히 볼 자신이 없다. 같은 지붕 아래 살 자신이 없다. 이런 분들은 이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애들 문제나 이런 부분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애들 문제나 이런 게 영 걸리시면은 정말 꼭 참고 애들 다 클 때까지 기다렸다가 애들 다 성인 되고 나면 그러면 그때 이혼을 하시던가. 근데 저는 사실 그렇게까지 요즘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아이들 걱정하고 뭐 이런 것도 물론 좋습니다. 근데 그런 환경이 더 나쁠 수도 있습니다. 아빠가 바람 피우는 상황을 애들도 눈치챌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걸 보고 크는 게 교육에 뭐가 좋겠습니까? 엄마가 내내 힘들어하고 이런 모습 보는 게 그런 엄마의 기분이 그대로 전해질 건데 그걸 보고 우울해하는 엄마를 보고 사는 것이 과연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는 물론 아이들 걱정이나 뭐 이런 것도 좋지만
본인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스스로가 내가 정말 힘들다. 내 인생도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 행복한 내 인생을 찾아서 새롭게 출발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도 좋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뭐 애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같이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마음먹은 김에 정말로 독한 마음 먹고 그런 거 티조차 내지 마세요. 그래야지 아이들도 행복하게 잘 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내내 슬퍼하고 이런 모습을 애들이 보게 된다면 그런 감정이 전해져서 애들도 스트레스 받고 절대로 교육에도 좋은 상황이 아니니까 그런 부분 고려해서 잘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